그러니까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잡아 당기는 현상, 이걸 웩도덕 현상이라고 그래요. 웩도덕 현상.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라고 해서 웩도덕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선물이 지수를 잡아 당긴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선물 거래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웩도덕 현상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후유증이 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종목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이라는 시장이 현물을 갖고 놀았으니까 굉장히 큰 여파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어제 바로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생활 송대표입니다. 2023년도 12월 12일 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14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근래 어제부터 오전 프리마켓에서는 변동성이 거의 제로에 지금 가깝고요. 계속해서 발목을 붙잡아 두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가 가장 중요한 국면이 될 것 같은데요. CPI 지표의 발표가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FOMC의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데, 시장이 그에 앞서서 전일 선행적 움직임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과연 전일 움직였던 선행적 움직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또한 어제 시장을 좀 보면서 좀 굉장히 좀 의아하다, 특별히 우리의 방향, 저의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좀 의아한 모습들을 봤는데, 이게 과연 어떠한 내관으로 작용될지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시장이 말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또 그 말하고 있는 요인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힌트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우리 시장은, 나스닥은 종일 미국 시장이 개장하기 직전까지도 박스를 쳤습니다. 제가 어제 시장을 좀 보면서 느꼈던 측면은 뭐냐면, 지난 추수감사절 때보다도 더 심한 변동성 제한 구간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오히려 너무나 극심해서 변동성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는 추정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11시 개장할 때까지일 정도까지는 사실 저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박스권이 심했고 거래량이 완전히 메말라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조금 선물을 보셨던 분들은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23년도 12월물 만기를 임박한 선물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3월물 선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월물 선물이라고 해서 먼저 움직이진 않죠.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마찬가지 상황이 연출됐어요. 그러면서 개장이 되면서 요이땡 스타트를 걸고 움직였는데, 문제는 이 그림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의구심이 많이 든다. 굉장한 의구심이 좀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구심이 뭔지에 대해서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미국 시장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어요. 연속적인 흐름을 만들어 주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체킹하는 그런 움직임을 줬는데, 여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좋다 이건데, 시장이 장 끝날 무렵이 돼서 더 오히려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개장 초보다 장 후반부에 들어서 흐름이 더 강해졌는데, 그건 왜 그랬냐면 나스닥 쪽에서의 시장이 땡긴 현상이 좀 굉장히 강했거든요. 어제 다우지수가 0.44%가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 지수가 0.2%를 상승했거든요. 선물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선물 지수로 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0.87%. 선물 지수로 가면 얘기가 확 달라집니다. 0.86%. 흐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잡아 당기는 현상, 이걸 웩도덕 현상이라고 해요. 웩도덕 현상.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라고 해서 웩도덕 현상이라고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웩도덕 현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그림입니다.
선물이 지수를 잡아 당긴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선물 거래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웩도덕 현상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후유증이 좀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종목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이라는 시장이 현물을 갖고 놀았으니까 굉장히 큰 여파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어제 바로 그러한 사항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난 그림이 왜 도대체 웩도덕 현상이 심했을까라고 보면, 이게 월물을 교체하기 위한 3월물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오히려 큰 지표를 앞두고 왜곡시키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부분이고, 저도 아직까지는 그거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그런 웩도덕 현상이 굉장히 극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어떤 일이 좀 있었냐면, 선물 쪽의 흐름을 좀 보시면 화면에 보이시나요? 이건 어제 제가 장중에 캡처를 했던 건데, 시가총액의 11위, 11위까지는 뺍시다. 10위까지 종목을 보시면 애플부터 해서 TSMC까지 해서 전부 다 끌어내렸어요. 엔비디아 3%, 메타 3%, 19112 4%,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1.56, 1.8%, 이 정도를 밀어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은 니는 밀려라, 나는 모르겠다, 난 내 갈 길 간다 하면서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는 사실 반도체주가 반등을 하긴 했어요. 반도체주가 반등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반도체주의 등수가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들보다 낮거든요. 그러니까 등수가 낮다라는 건 뭐냐면, 이건 무슨 단순하게 무슨 누가 잘하냐 이게 아니고, 누가 시가총액의 비중, 쉽게 말하면 회사의 규모가 누가 크냐라의 부분인데, 어제 브로드컴이 8.96%, 그 다음에 AMD, 어도비, 이런 종목군들이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떠받쳐 버렸어요. 근데 이 종목만으로 가지고도 시가총액의 비중에서 싸움이 되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이 지수를 땡기니까 선물이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저께는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올라갔던 이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물어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아니 분명히 어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날들은 구글이 올라가지고 시장이 올랐어, 엔비디아가 빠져서 주가가 빠졌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서 주가가 올랐어 라고 얘기를 매일매일 했었는데, 어제는 그렇게 맨날 노래를 물고 했던 종목군들이 그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선물이 안 밀리니까, 오히려 선물이 반대로 흘러가니까 되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웩도덕 현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웩도덕 현상을 길게 가지 못합니다. 웩도덕 현상을 길게 가지 못하는데, 간혹 이제 국내 선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국내 코스피 선물 해보신 분들을 언제 아시냐면, 옵션 만기일 날이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나 주가가 예를 들어서 2000포인트에 있었을 때, 동시효과 때 갑자기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성에 걸려가지고 동시효과 때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가 움직였어요. 그러면 위로는 2020포인트고 그 다음 아래로는 1980포인트잖아요. 이렇게 동시효과 때 이 둘 중에 주가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웩도덕 현상의 일종이에요. 프로그램 매매를 유발시켜서 선물이 프로그램 매매를 작동시켜서 시세를 변동시킨 거거든요. 근데 어제 나타났던 증상이 그럼 바로 웩도덕 현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웩도덕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가에 좀 출렁임이 좀 있었던 상태인데, 과연 오늘 CPI가 10시 반부터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 CPI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 이런 고점을 갱신했던 이 파동이 눈에 띄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현물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세라고 표현을 했을 때 현물과 채권과 안전자산과 선물이 모두 합심하여서 동일한 방향으로 라인을 그릴 때는 그 라인이 예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독단적인 그림을 그렸을 때는 충격 여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 장을 대비하면 좋겠고요. 또 간밤에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고, 골드 같은 경우도 어제 움직임이 좀 다이나믹했습니다. 다시 2000불이 깨지긴 깨졌어요. 2000불 선이 깨지긴 했지만 여전히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전히 2000불은 지키려고 한다. 지키려고 할 것이다. 여전히 주가에 대해서 얘네들은 판단이 다르다. 만기까지는 지나고 나야 골드의 움직임이 변화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2000불 선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미 이 구간이 사실은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가격이 머무는 것 자체는 비이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정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내려왔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고 얘가 2000불 선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여전히 안전자산에 대한 소멸 현상은 높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70불을 쉽게 깨진 않을 거다. 70불을 반드시 사수하려고 할 것이다. 78불 이내 쪽으로 계속 올려가려고 할 것인데 제한적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유가의 흐름은 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나 유가나 금 가격이나 이런 측면들은 예상된 그림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국채 같은 경우도 어제 움직임을 보시면 4.3 초반대까지를 공략을 했어요. 어제 4.3 초반대까지 공략을 하면서 어제 다시 한번 국채가 이제 반등을 시작했는데 이 국채의 반등이 주는 부분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4.5 이상은 오버슈팅, 4.5 이하는 정상적 가격 밴드인데 4.2 이하 구간은 또 언더슈팅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는 국채 쪽의 가격이 올라왔다, 국채 가격이 회복했다, 국채가 올라오고 있다 라는 것은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하면 연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했던 부분을 의심했던 부분들을 모두 지금 소멸시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나타났던 외도덕 현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과 내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과 내일이 가장 중요한데 우선 오늘 CPI 지표 발표에 따라서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사뭇 달라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PI 지표 발표한 이후에 내일 넘어가는 시간이 돼서 이제 FOMC까지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연준 쪽에서는 분명히 아직까지는 매파적 경향을 가지고 언급을 할 거라고 할 겁니다. 이제 매파적 경향을 가지고 언급을 하려고 할 때 연준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뉘앙스가 있을지를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노동과 관련된 지표들은 모두 클리어가 된 상태, 소비와 관련된 지표도 어느 정도 소진이 된 상태, 그럼 이제 연준의 멘트인데, 연준에서는 계속 경고음을 내줬던 상태에서 시장은 지금 경고음을 좀 무시한 상태거든요. 이런 거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 계속 주유를 하라고 주유등이 깜빡깜빡거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주유등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당장 빨리 가야 되니까 급한 마음에 다음 휴게소로 하다가 운이 좋아서 다음 휴게소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휴게소에 들어가기 전에 차가 퍼질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경고음은 계속 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운이 좋아서 지금의 흐름을 계속 이어줄 수 있을지 아니면 경고음이 했던 부분이 이제 실제로 반영되어지면서 차익으로 바뀔지에 대해서 확인되는 시간이 이제 며칠 안 남았다. 그래서 지금 연말이 깔끔하게 끝날지 아니면 연말이 좀 무섭게 변할지가 결정나는 것이 바로 내일 모레 결정나고 또 오늘이 그의 전초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해당 내용들 좀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화세환 송대표도 시장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세환 송대표였습니다.